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자동차 구매는 내가 이 차를 왜 사는지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품의 가격표와 등급의 차이를 본다면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괜찮은 거,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리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런 옵션을 구성하는 팀이 따로 있고, 거기서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쓰게 해서 기업의 매출을 올릴지 궁리를 하는 곳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하게 목적에 맞는 차, 경차, 모닝을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옵션을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2024 모닝의 새로운 변화는 바로 GT 라인에 있습니다. 가격은 무려 모닝인데도 불구하고 1,82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물가가 점점 상승하니 당연히 차값도 오르는 것이겠지만 경차가 2천만원 수준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물론 이 GT 라인을 주력으로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경차 시장에서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모닝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리프레시 개념의 트림으로 보입니다. 잘생긴 간판 모델을 세워뒀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닝은 GT 라인을 내세우며 스포티한 경차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경차를 구매하는 실수요자는 오히려 청년보다 중장년층이 더 많습니다. 은퇴 후나 절약을 위해 혹은 사업적으로 구매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제대로 된 타겟팅이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닝 그란투리스모, 모닝 그랜드 투어링에 대체 뭐가 달렸길래 GT 라인이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GT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GT 라인만의 메탈 페달과 D컷 스티어링 휠입니다. 메탈 페달은 악셀 페달의 강성을 높여서 페달이 부러지거나 변형을 막는다는 것은 그냥 개소리고, 그냥 페달 껍데기에 있어 보이게 메탈 재질을 입혀둔 것으로 보입니다. D컷 스티어링 휠의 경우 스포츠카도 아닌 모닝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지만 역시나 감성 마력을 10마력 정도 올려주기 때문에 GT 라인이라는 이름답게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 외관에서는 LED 라이트를 전면으로 둘러주고 진짜 풀옵션 같은 느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고성능 차량에 빠질 수 없는 차량의 다운포스를 만들어 타이어의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리어 디퓨저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본연의 기능보다는 룩을 강조한 패션 파츠들입니다. 스포티한 감성을 살리고 일단 외관 자체가 멋지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점은 GT 라인만큼은 터보 차저를 장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캐스퍼처럼 1.0 터보가 있었다면 GT 라인의 이름에 더 걸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옵션에서도 이제 경차라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차 후 재출발이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며 오토 홀드에 열선 통풍은 기본이고 파워 윈도우도 있고 앞차간 거리 유지가 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모든 옵션을 추가한 풀옵션 차량은 무려 1,974만원입니다. 아니, 경차 시장 독점이라고 배짱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차값이 비싸다고 브랜드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셨다시피 수많은 옵션과 기능들을 추가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하는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해서 가성비 있게 사면 그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경차 모닝을 왜 사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여유 있는 집안에 메인 자동차가 있고 서브로 간단하게 탈 차를 사는 경우라던가, 마실용 차량이 필요한데 깡통을 사기엔 내가 굳이 그런 돈을 아낄 필요까지는 없는 사람과 같은 소위 배부른 자들이라면 당연히 풀옵션도 고려 대상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금전적으로 조금 쪼들린다던가, 경차를 구매하는 목적이 돈을 아끼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비용을 줄일 목적이라면 GT 라인과 그 밑에 시그니처 트림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건 아예 없는 옵션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시그니처와 프레스티지는 무려 225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시그니처를 포기하게 되면 기본 사항에서 16인치 휠과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컨비니언스, 드라이브 와이즈 1, 운전석, 무릎 에어백,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와 같은 알짜처럼 보이는 옵션들을 잃게 되고, 정차 후 재출발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추가하기가 매우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옵션들이 아쉽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한번 모닝을 왜 사는지 반추해보셔야 합니다. 경차 혜택을 아무리 많이 받고 최대한 받더라도 일반 아반떼 대비 1년에 몇백만원 이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애초에 차를 살 때 몇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절약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나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옵션은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경차의 목적상 고속도로를 주로 주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멋진 기능이긴 하지만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고 당연히 있으면 잘 쓰겠지만
있지만 그로 인해 소비되는 금액은 차량 가액의 20%가 넘습니다. 차값의 20%가 넘는 금액을 옵션 하나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깡통 트렌디와 반깡통 프레스티지가 남습니다. 1325만원과 1500만원입니다. 그래 이제야 경차 가격표를 보는 것 같네요. 두 가지 트림의 가격 차이는 175만원입니다. 이게 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전체 차량 가액으로 치면 10%가 넘는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매의 목적을 절약으로 잡으셨다면 당연히 깡통도 고려 대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아무리 돈 아끼는 게 중요해도 그렇지 깡통이면 버튼 시동도 없고 휠도 병신 같은 철일인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합니다. 아무리 돈돈 하더라도 탈 때마다 짜증나고 후회하는 수준의 깡통이라면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죠.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옵션 세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깡통인 트렌디 옵션표는 솔직히 놀라운 정도입니다. 1325만원밖에 안 하는 깡통차에 이렇게 많은 것이 담겨있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차값이 비싼 건 절대 아닙니다. 먼저 모닝에는 개량된 카파 엔진인 스마트 스트림 3기통 1.0 자연흡기 엔진이 달려있습니다. 변속기는 4단 변속기가 달려있고 출력에 기대를 하지 않고 타는 경차이지만 생각보다 초반 출력이 좋습니다. 내연기관 개발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고 3기통 딸딸이 수준의 엔진에서도 시내 주행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속에서는 힘들겠지만 타보시면 생각보다 초반 가속이 잘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백은 6개가 들어있고 벨트 프리텐셔너도 들어있습니다. 전류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소화기까지 깡통 트림에 넣어줍니다. 외관에서 아쉬운 부분은 역시 14인치 스틸 휠일 겁니다. 깡통에서는 휠 인치업 자격조차 없고 스타일 옵션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트렌디와 프레스티지의 주요 쟁점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깡통에도 락폴딩에 열선까지 들어간 사이드미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안테나도 샤크핀으로 달아주고 요즘 세상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내에서는 직물 시트와 버튼 시동이 없다는 게 눈에 거슬리지만 옵션 추가 사항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후방 모니터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기본 파워 윈도우도 다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깡통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구성은 바로 이 깡통에 버튼 시동 40만원, 컴포트 30만원, 컨비니언스 15만원을 추가한 1405만원짜리 구성입니다. 버튼 시동의 경우 40만원이나 하지만 계기판도 바꿔주고 나중에 중고로 팔 때 유의미한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컴포트 옵션의 경우 30만원인데 인조 가죽의 열선 시트, 암레스트 높이 조절 등등 가성비 넘치는 옵션이기 때문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비니언스 옵션의 경우 고작 15만원밖에 안 하는데 가죽 스티어링 휠에 열선까지 넣어줍니다. 핸들 열선의 경우 싸제로 시공해도 15만원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안 넣으면 이상한 옵션이죠. 그리고 위 옵션들은 중고차 가격 방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결론으로 1405만원 모닝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차 중에 가장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트림의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역시 철휠과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아무리 돈돈해도 깡통은 못 사겠다고 하신다면 프레스티지 트림에 컨비니언스 옵션만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15만원으로 첫 번째 추천한 차량과 1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대신 추가되는 부분은 14인치 알로이 휠과 외관에서 조금 괜찮아지고 실내 인테리어 색상이 추가되고 문짝에 하이그로시가 추가된다는 등 실내 마감 품질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풍 시트도 포함이 되죠. 가격 대비 절대 나쁜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겉모습이기 때문에 그 돈씩 110만원을 아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언급을 안 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일 옵션과 휠 인치업,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내비게이션입니다. 스타일 옵션의 경우 LED 램프를 사방에 둘러주어 차량 드레스업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모닝이라는 차량을 구매하는 목적과는 너무 동떨어진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이 멋진 차를 고르시려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절약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가성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휠의 경우 경차라면 자고로 14인치가 딱 좋습니다. 16인치가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추가되고 오토 홀드 기능을 쓸 수 있겠지만 14인치 대비 연비도 나빠지고 승차감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노면 소음도 더욱 커지기 때문에 장점보단 오히려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관에서는 휠이 큰 게 더 멋져 보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관은 그저 외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는 65만원 옵션에 안전 관련 옵션들을 대거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옵션도 추가되는 옵션 대비 가격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습니다. 분명 해자 옵션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경차로 시내 주행을 위주로 탈 건데 이런 옵션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이 작은 차를 타는데 차로를 유지
보조하거나 방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운전자의 시선으로 자동차를 잘 조작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제1의 안전 옵션이죠. 드라이브 와이저와 같은 안전 옵션은 조금 더 큰 차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옵션은 내비를 넣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스피커 개수도 2개 늘린 6개 스피커로 변경되고 전자식 룸미러에 풀 오토 에어컨까지 추가됩니다. 구성은 역시 나쁘지 않으나 가격대가 차값 대비 너무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차량에서 필요한 옵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차는 경차답게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욕심은 누구나 많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옵션, 기왕이면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경차의 장점은 가격이 싸다는 것과 최강의 감가 방어력이죠. 그리고 경차는 차주들이 그렇게 오래 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욕심 조금만 아껴두시고 경차를 탈 때는 가성비에 좀 더 집중해서 잘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차, 더 좋은 차를 살 때 그 욕심을 발휘하는 게 제 생각에 조금 더 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